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나의 눈에서 에고가 실상을 어떤 과정으로 왜곡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현상들은 그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삶의 모든 사건들이 자연과 우주의 모든 유효한 조건들의 비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상호작용, 불가에서 말하는 인연화합이라는 것을 깨닫기가 처음에는 다소 혼란스럽다. 그런 사건들의 범주에는 몸의 기능, 정신작용, 마음이 생각과 사건들에 부여하는 가치와 의미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런 자동적인 반응들은 그 전에 프로그래밍의 비인격적인 결과들이다. 자신의 생각들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자신이 그런 모든 프로그래밍을 들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의식의 그런 흐름을 일으키는 내적인 나라는 것은 진정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여금 생각하는 것을 멈추도록 요구하는 간단한 연습을 통해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마음이 자신의 바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까지 해온 대로 계속한다는 것이 분명해지는데, 이는 마음이 의지적인 선택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마음은 자신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아주 많다. 에고의 존속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근본을 이루는 것은 에고가 모든 주관적인 체험의 작자라고 하는 주장이다. 내가 생각했다 라는 생각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측면들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실로 번개같이 마음속에 끼어든다. 이것은 명상을 하는 동안 생각의 흐름의 출처를 깊이 주시하지 않고서는 간파해내기 어렵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내적으로 감지하는 것과 에고가 그 작자라고 주장하는 것 사이에 시간 간격은 만분의 1초가량 된다. 일단 이 간격이 발견되고 나면 에고는 지배권을 상실하고 만다. 자신은 현상의 목격자지 현상의 원인이나 현상을 일으킨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진다. 이때 자아는 스스로를 목격자나 경험자와 동일시하지 않고 그저 목격되고 있는 것이 된다. 그 사람이 평소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에고가 바로 직전에 녹화해 놓은 재생 화면들이다. 찰나의 순간에 갓 들어온 자료는 이전의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에고에 의해 즉각적으로 편집된다.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왜곡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가리개는 실상을 흐리게 하고 알무로부터 차단시킨다. 에고가 초월되었을 때 맨 먼저 인지되는 것들 중 하나는 모든 생명이 더없이 생생하게 변형된다는 점이다. 에고를 초월한 사람은 추정에 의해 왜곡되고 흐려지고 편집되기 전에 실상을 체험한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생명을 생전 처음 체험할 때의 충격은 매우 압도적이다. 거짓된 자아의 환상이 사라지기 직전 그 자아는 자신에게 남은 몇 초 동안 그때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상상이 드러나는 것을 얼핏 목도한다. 에고의 지각장치가 소멸되는 순간 찬연한 빛이 드러난다. 그 찰나의 순간 에고의 구조에 남은 자치들이 오로지 에고만이 진짜라는 신념과 함께 소멸될 때 진정한 죽음을 느낀다.
요컨대 에고는 자만심과 두려움에 의해 지탱되는 위치성들이 모여 엮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에고는 에고의 증식을 가로막는 철저한 겸손에 의해 소멸된다. 에고의 또 다른 토대는 에고가 우리의 이해 능력과 생존의 근원이라고 하는 신념이며, 우리는 에고를 우리 자신과 세계에 관한 정보의 셈으로 여긴다. 우리는 에고를 텔레비전 화면처럼 우리에게 세상과 그 의미를 전해주는 우리와 세상 사이의 접점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는 에고가 없으면 길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사람의 일생에서 에고, 즉 자아는 그 사람의 모든 노력과 시도들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서적인 투자는 실로 엄청나다. 에고는 노력의 원천이자 대상이요, 실패와 이득, 상실, 승리와 비극 등과 같은 온갖 형태의 감정들과 정서들로 짙게 착색되어 있다. 우리는 에고라는 실체와 그것의 역할, 그것의 부침에 사로잡히고 열중한다. 그것에 너무나 많은 것을 투자한 탓에 버리기에는 몹시 아까운 것으로 보인다.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의 모든 희망과 기대와 꿈을 포함하고 있는 에고의 더없는 친밀함으로 인해 우리는 에고에게 단단히 붙들려 있다. 우리는 삶 그 자체의 체험에서 중심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나에 집착하게 된다. 평균적인 사람들에게는 앞서 말한 모든 내용이 두렵고 고약한 소식으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성숙한 형태의 영적인 노력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명백히 좋은 소식이다. 사실상 에고, 즉 자아는 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 삶은 종말에 이르지 않으며 존재는 끝나지 않는다. 삶을 끝장내려는 무섭고 비극적인 운명 같은 것이 기다리고 있지도 않다. 모든 이야기는 에고 그 자체처럼 허구다. 우리는 에고를 부술 필요도 없고 설득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은 에고를 자신의 참 자아와 동일시하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뿐이다. 이러한 동일시를 버린다 해도 에고는 사실상 전과 다름없이 걷고 말하고 먹고 웃는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은 그것이 몸과 마찬가지로 나나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 된다는 것뿐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에서는 에고를 작은 나라고 하고 참나를 큰 나라고도 하는데요. 작은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부담을 짊어져야 했던 반면, 참된 큰 나는 영원하며 시공을 넘어서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큰 전환은 신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도 하는데요. 자기 존재의 핵심이나 다름없는 것을 놓아버리려면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